발암물질하고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술, 담배 뭐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담배보다 술이 더 위험해요. 왜냐면 담배는 독성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은 물론 담배를 피워가지고 남한테 연기를 피워서 안 좋기도 하고 간접흡연도 안 좋기도 하지만은 술은 뭐 담배도 마찬가지고 마약성인데 술에 의해서 오는 피해가 우울증이라든지 암은 물론이고 우울증, 폭력성, 술주정 때문에 뭐 그런 것, 또 난 음주운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줘요. 술을 하면 내가 나 먹고 즐거운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성분으로도 나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동맹이 해를 주는 그런 마약성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술에 중독이 되면은 그거 치료가 담배 끊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알코올 치료 센터들이 있는데 사회복지에서 그런데 다 그래요. 와서 끊고 가도 집에 가면 또 피고 또 마시고 담배는 한번 끊으면 끊어지는데 술은 뭐 끊었다고 해서 또 그냥 또 마시게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들락날락한데 알코올 치료센터. 그래서 어떤 술 담배가 굉장히 나쁘다. 그러면서 저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전마을이라는 얘기, 익산에 장전마을, 익산에 장전마을이 있었어요. 한참 뉴스에 많이 떴는데 거기가 뭐냐면 익산에 있는데 한 동네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1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데 그 마을에 뭐가 있었냐면은 담배 폐기물, 담배 공장에서 담배를 만들잖아요. 담배 갖다 놓으면 폐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폐기물을 거기다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그거를 정리해서 그 비료 공장을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배가 식물이니까 그래서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12명이 폐암으로 죽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다 나오고 지금은 이제 그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래서 아직 과학적으로는 규명이 안 됐지만은 그렇게 담배 폐기물이 우리 동네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지는 데에서도 그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전라북도 익산시의 장전마을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뉴스거리가 됐었죠. 그만큼 담배든지 술이든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 강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불소 치약에 대한 얘기를 그 불소 치약 들어봤어요? 네. 불소. 들어보셨구나. 네. 지금 집에서 쓰세요? 불소 치약? 근데 불소 치약이 아닌지 모르는데 치약 그거 보면 거기에 써있어. 불소가 들어있다고. 근데 불소가 안 들어있는 치약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LG 같은 데 나오는 건 다 불소 치약이다. 불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소가 없는 치약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치약 살 때 불소가 있는가 없는가 구별하지 않고 그냥 슈퍼에 가서 그냥 사가지고 오자는 얘기죠. 근데 불소가 있나 없나 거기 마트 보면은 나온다는데. 그래서 불소 치약, 불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비누도 있고 세제도 있지만은 입에 넣는 입 안에 하는 거니까 중요치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죠. 머리 감고 하는 그 샴푸 뭐 이런 거보다도 입에다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 또 이렇게 양치질 하게 되는데 그 양치질하는 치약이 이게 어떤 것인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치약이니까 더 비누보다도 더. 그런데 치약에 불소 치약이라는 것인데 불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왜 불소가 중요한가 하는 거를 같이 나누면서 불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불소.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하면은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도 화학이 어렵다고 그래요. 유심장이 어려웠죠? 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유심장 전공이 경영학이죠? 예. 그런데도 이제 이공계가 아니니까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대학까지 나왔는데도 중고등학교 때 화학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 뭐 물론 초등학교 때도 이제 과학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물상, 생물 뭐 그렇게 배우고 물상, 생물. 고등학교 화학, 물리, 생물 이렇게 배우고. 그런데 왜 어려웠냐? 어려운 이유가 용어 때문에 용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전문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분자란 말하면 분자가 뭔지 어렵죠. 어떤 여자 이름인가 자자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기 쉬운데 분자. 우리 모든 물건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 또 우리가 마시는 물, 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자. 모든 물건을, 모든 물질을, 또 물건 하면 쉬운데 물질하면 더 어려워져. 물질. 그 물질은 물건을 만드는 재료가 물질이야. 그런 용어들이 우리 일상생활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불소하면 불소가 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불소 치약은 우리가 기익숙해. 그런데 불소 치약은 치약에 불소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소 치약. 근데 불소가 그러면 뭔가 어려워지는데 불소도 하나의 뭐 분자, 원자, 분자하고 원자는 이제 분자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재료가 분자예요. 분자를 만드는 재료가 원자예요. 원자를 만드는 재료가 전자하고 이제 양성자, 중성자 그런 어려워지는데 그거 하지 말 같은 그런 뭐 원자, 분자 이런 게 나오면 물건들의 참 만드는 그런 재료구나. 그리고 밥하면 쌀이 재료가 아닌 쌀. 그것처럼 어떤 물건 속에서 물이 있다, 물 한 컵이 있다 그러면 물 속에는 조그만 알갱이들이 막 있는데 그게 분자다, 물 분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불소는 이제 뭔가 하는 걸 이제 하다 보는데 우리 아침에 양치 가보셨죠? 안 와보신 분 없죠? 그런데 우리 우리가 이가 치아라고 그러고 이가 있는데 치아. 근데 치아가 좋으신 분도 있고 나쁘신 분도 있죠? 왜 나빠졌어요, 치아가? 충치가 생겨서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충치. 또 나이가 드시면 또 잇몸이 나빠가지고 치아를 빼고. 또 임플란트도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사람은 임플란트를 몇 개나 4개가 된다 그래요. 8개. 임플란트 4개나 했는데 그런 치아가 이게 뭐 복의 근원, 치아가 좋아야 복이 있는 거나 치아 굉장히 싫어. 이가 왜 충치가 생기느냐? 이제 뭐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애들 손자들 충치가 생겨가지고 치과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충치가 왜 생기느냐? 이가 썩는다. 그런 얘기인데 왜 이가 썩느냐? 왜 충치가 생기느냐? 단 거 먹어서 다른 거. 단 거 먹으면 뽀얀칠 해야 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가 치아가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걸 이제 막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진 않아,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치아에 덮여 있는 쌓여 있어요. 얇은 막으로. 그런데 그 치태라고 그래요. 치태. 그런데 그 치태 이런 속에 또 겉에 이런 입 속에는 뭐가 많으냐면은 박테리아가 많아요. 박테리아는 뭐예요? 세균.
세균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나쁜 거. 균이 많이 있는 거, 세균이. 근데 그게 있어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데 그 세균이 입속에 있는 세균이 이제 단 걸 먹으면은 그 박테리아가 단 걸 다 먹어버려. 입속에서 지가 먹고 이제 배설을 해요. 배설을 할 때 단계 배설하면서 신게 돼, 식초가 돼, 초산이 돼, 초산. 집에 식초 있지요, 식초. 네. 식초를 초산이라고 해요, 초산이 되는 거예요. 그 초산이 이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가 썩는 거예요. 뼈를 녹여내고 썩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이 만들어지는데 막이 있어도 박테리아, 세균이 단 걸 먹으면은 그걸 지들이 먹고서 빨리 먹어야 돼. 박테리아가 먹고서 그걸 배설을 해. 그 배설하는 게 식초예요, 식초. 초산. 그 초산이 뼈에 우리 이에 닿으면은 이가 녹아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구멍 나면 그 속으로 이제 자꾸 이제 균이 들어가면서 이제 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빼야 되고 빼고 나면 거기다가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또 임플란트 너무 많이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죠? 의치를 하는 거예요, 의치를. 그런데 그게 이제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렇게 막을 형성하는 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그래요.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어려운 말이니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하이드록시가 그 OH라고 O가 산소, OH가 수소인데 OH가 들어있는 거예요. OH 음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 괜찮고 어쨌든 그게 아파타이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막인데 그 OH가 있으면은 박테리아가 들락날락하기 쉽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박테리아가 먹은 당분을 설탕을 산으로 만들어 신만 나는 거 산으로 만들면은 그 산이 이를 녹여내면서 이 표면이 녹아 그럼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서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소치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치약에다가 불소도 이제 원자 중 하나, 원소 중에 하나, 원자. 근데 불소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냥 명은 불소는 굉장히 독극물이야, 위험한 물질이야. 근데 불소가 이온이 되는 거야, 이온이 되면은 불소 이온이 OH 이온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아까 하이드록시를 몰아내고 거기다가 불소이온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은 박테리아가 그 치태를 뚫고 들어가는 걸 막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초산, 신만 나는 걸 당이 신맛으로 바뀌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소치약의 원리야. 근데 그게 불소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독한 물질이야. 여러분들 염산 들어봤어요? 염소 들어봤어요? 염소는 집에 화장실에 이렇게 이제 소변기가 매면은 그걸 따라 보면은 녹아나죠, 그죠? 네. 그런데 냄새가 지독하고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독극물이야. 염소, 불소, 염소가 이제 염산이 되고 불산이 되는데 어쨌든 염소나 불소나 이런 거는 굉장히 독한 물질이에요. 죽는 거예요. 불소도 사람을 죽이는 거야. 독극물이에요. 조금만 있어도. 그 불소가 더 독한데 염소는 그 세계 1차 대전 때 세계가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죠. 네. 1차 대전 때는 우리나라가 그 3.1운동 때 1919년 3.1운동 그때 이제 1차 대전이 끝났대요 이제. 네. 그리고 2차 대전은 1945년 해방될 때 그때가 2차 대전. 그러니까 세계가 전쟁을 일으킨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아직 없는데 1차, 2차가 세계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독일이 항상 독일하고 일본, 여기 2차 전쟁 독일은 독일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독일. 근데 독일에 과학자가 있어서 하버라고 하는 과학자, 하버라는 과학자가 유태인이었었어요. 유태인. 근데 그 하버가 뭐랬냐면 암모니아라는 거 들어봤어요? 암모니아를 만들어냈어요. 암모니아를. 뭐 가지고 공기에 있는 질소하고 공기에 있는 수소 이런 걸 가지고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공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서 암모니아 만들죠. 암모니아를 만드는 하버가 굉장히 그 유태인이면서 유명한 과학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하버법에 하버 합성법이라고 해요. 하버. 그러니까 공중에 질소를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그런 암모니아 공장들이 많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암모니아를 만들면 어디에다 쓰려고 암모니아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요소 비료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소 비료 만들려면 암모니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그래서 암모니아를 하버가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서 암모니아를 만들었어요. 요소 비료. 요소 비료란 말이 질소 비료라고 그러면 질소 비료라고 해요. 식으로 해서 요소라면 요자가 무슨 요자예요? 오줌 요자. 소변. 우리 옛날에 소변으로도 걸음을 썼죠? 비료로 소변. 그러니까 요소. 그러니까 그 소변 보면 소변 속에 들어있는 게 요소예요. 그런 요소가 있는 를 만들면 요소 비료가 되는 거예요. 소변을 주지 않고 비료를 주는 거죠. 나와요. 그럼 뭐 충주묘공장 없어졌는데 옛날에 그 충주묘공장에서 그렇게 만들고 지금도 요소 만들고 있죠. 그만큼 암모니아를 만들어가지고 그 하버라는 사람이 1918년에 2차 대전, 1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노벨상 탔어. 노벨 화학상. 하버. 유태인이면서 독일에 있었어요. 근데 독일에서 전쟁을 하면서 하버한테 야 이거 뭐 총으로 사람 쏴가지고 이거 저기 안 돼. 독가스 좀 만들어. 독가스. 그래가지고 그 하버가 독가스를 만든 게 그게 염소였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뭐 수백 명이 한 번에 죽는 거죠. 독가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위험한 가스가 염소가스예요. 근데 그 염소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가스가 불소가스예요. 그 불소 치약할 때 불소. 그러니까 아이고 불소 치약 보면 안 되는데 위험한 가스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그런 불소예요. 뭐 그때 뭐 하버가 나왔으니까 하버하고 똑같은 유태인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 얘기하면 우리가 다 잊어먹어. 이름 하지 말고 그냥 잊어먹어 괜찮아요. 그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은 영국에 있었어. 하버는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독일에 있었어요. 독일에서 사람 죽이는 염소가스를 만들었어. 전쟁에 쓰려고.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에 많이 독가스 가스 만들어가지고 전쟁 때 쓰려고 독가스 만들어 쓰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무기인데 그걸 생화학무기라고 해요. 화학무기. 독가스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거. 총을 안 쏘고 독을 퍼뜨리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바이츠만은 영국에서 있는 또 똑같이 과학자인데 하버는 독일에서 독가스 만들었어. 바이츠만은 영국에서 뭘 만들었냐면은 아세톤을 만들었어. 아세톤이 뭐죠? 손톱치우. 그렇죠. 매니큐어 지우는 거. 그래서 매니큐어 지우는 거. 그 쉽게 휘발하고 매니큐어 막 잘 지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제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이 있어야 또 무기 만드는 데 써. 또 영국도 이제 2차 대전, 2차 대전 항상 독일하고 싸움을 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독일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폭약. 할 때 원료가 아세톤이야. 폭약으로. 그러니까
총을 쏘려면 화약이 있어야 되고 대포를 쏘려면 폭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원료가 아스톤이에요. 근데 바이츠만이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영국에다 이제 해줬어요. 영국에 살면서 유태인이면서 유태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한국에는 없었는데 일본에도 와서 살고 미국, 러시아 뭐 다 흩어졌어요. 왜냐면 나라를 아주 일찍 로마한테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AD 70년경에 그냥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말 나오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 일제시대에 많이 흩어졌어. 디아스포라 한국이 많아요. 일제 때는 그냥 한국에서 그냥 일본 사람들의 그 핍박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로 가요. 이민 가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그래서 연해주로 갔는데 또 러시아 연해주 사람들 또 이쪽으로 이주시켜. 그러면서 막 고생 많이 하고 그 한국의 디아스포라들이 그 일제시대 때 너무 그냥 고생들 많이 하고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또 미국에도 또 이민도 많이 가고 뭐 세계로 따지면도 그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한 건 한국 사람은 또 세계에 많이 가 있어요. 없는 나라가 별로 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 가서 다 성공하고 잘 살아요. 잘 살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유태인들이 있는 바이츠만이어서 영국에서 이제 과학자인데 아스톤을 만들어줬어요. 영국에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내가 뭘 보다 보면 좋겠냐고 바이츠만한테 얘기했어요. 바이츠만은 뭐 아스톤이 사람 죽이는 거 그런 독가스는 아니거든요. 아스톤은 우리도 쓰고 있으니까 그걸 만져주고서 영국 정부가 고마워가지고 뭘 해줄까?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달라고. 독립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영국하고 연합군이 영국, 미국 그런 연합군이야. 또 연합군과 싸우던 나라가 독일, 일본, 이태리야.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영국, 미국 이겼으니까 그 바이츠만한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생긴 거야. 1948년도. 우리가 해방된 게 1945년인데 3년 뒤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영국 때문에. 왜 영국이? 바이츠만이라고 하는 유태인 때문에. 과학자, 그 아스톤 만들어준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48년, 49년에 바이츠만이 화학자인데, 화학자. 저축은 화학자인데 그는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바이츠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바이츠만. 초대 대통령. 그게 이제 화학한 사람이 대통령, 화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져가지고 열심히 그냥 이민 같은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고 하면서 그냥 발전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뭐 기후도 나쁘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냥 그 광야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광야라고 나오는데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는 큰 이제 사막하고 광야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비가 올 때는 풀이 나, 광야는.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마치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기 때는 바짝 마른 사막에다가 수로 물 이걸 잘 공급해가지고 농지를 만들어요. 농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서 백신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어디요? 이스라엘. 백신 제일 많이.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탄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 세계에서 지금 백신을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마스크 벗자고 그렇게 백신을 많이 맞았어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백신 안 맞은 나라가 어디요? 백신을 세 번째로 최고로 안 맞은 나라. 세 번째로 안 맞은 나라가 어디요? 한국. 백신 많이 못 맞았어 우리가. 그 정부가 생각할 때는
백신 위험할지도 몰라. 사람 죽는다고 하잖아. 근데 백신 맞은 분 있으면 못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지요. 네. 저도 지난주에 전전주에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지? 물론 어깨가 좀 아프고 머리 좀 아팠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위험할까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도입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꼴찌인데, 세 번째 꼴찌인데, 그래도 요새 이제 하려고 뭐 이제 빨리 이제 백신 구입하려고 확 노력을 해요. 뭐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한 10대는데 10개 달러를 잘 벌어. 달러가 많아. 그러니까 사오는데 돈이 있는 우리가 한국 돈 가지고는 안 돼요. 달러가 있어야 사올 수 있는데 달러가 많아. 왜 많지요? 한국에 달러가 왜 많지요? 수출만. 삼성전자가 수출이 많이 가요. 반도체 수출이 가요. 그래가지고 달러가 많은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가요. SK도 반도체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달러가 많아. 그러니까 막 사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서울 경쟁하니까 빨리 사지진 않아. 그래도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이 있으니까 사올 수가 있어요. 물론 달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가서 사오면 그게 없어지는 건데 그게 뭐 소비지 소비. 그래서 그게 그리고 뭐 한국 돈 막 풀어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또 빚은 빚이야. 빚이 많으면 안 좋은데 빚이 있어도 갚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빚이 있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빚 제일 많은 데가 또 삼성전자 빚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무섭긴 하지만 또 갚을 수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빚 빚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이자도 내고 원금 갚으면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구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이 그 초대 대통령이 바이치만 화학자고 왜 아스토만이라고 하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하버는 불소가 아니라 염소를 만들어가지고 도깨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걸 만들었어요. 그 바이치만은 뭐 아스톤이 사람 죽이는 정도 독약은 아니야. 우리가 손에다 매직을 지우쳐 쓰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가 독립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하버는 노벨상까지 탔지만은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히틀러가 유태인들 학살을 했다. 600만 그때 이제 피해가지고 스위스에서 있다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영국이 좀 도와줬어요. 도와줘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화학자도 실력만 좋다고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삶을 해야 돼요. 인도주의. 돈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좋은 일에 쓸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인도주의. 그러니까 참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도깨수를 쓰는 불소예요. 근데 물론 불소는 도깨수는 안 만들었지만 염소를 만들었지만은 그렇게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불소가. 그래 그런 불소가 위험하지만은 치약에 넣을 때는 불소를 직접 넣는 게 아니에요.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불소를 이온으로 만들어. 이온이란 말도 어려운 말인데 이온. 그 전기를 띄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먹는 소금 있죠, 소금. 소금이 NaCl이라고 그래. 염화 나트륨, 염소가 있고 나트륨이 있는 거, 나트륨. 나트륨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뭐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나트륨. 근데 소금이 굉장히 이제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어, 그죠? 아무리 맛있는 건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었어요. 비싸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소금이 이제 많이 소금이라는 건 이제 바닷물을 이제 증발시켜가지고 염전해서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소금이 굉장히 싸졌어요. 옛날에는 그 바닷물을 하지 않고 그냥 암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위 속에서 캐내가지고 썼었어요. 그때 비쌌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소금도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된 거예요. 염소 이온.
NaCl. 소금 염소가스가 굉장히 위험해. 독약이야. 화학 무기야. 사람 죽는 거야. 그냥 그쪽만 마셔도 독약. 그런데 소금에 들어가 있는 NaCl, 그 소금에 있는 염소는 독약이 아니야. 우리 맨날 먹는 거예요, 소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온이 돼서 이온. C염소라고 하는 것이 이온이 됐어, 이온. 한번 이온 한번 따라해보면 이온은 전기를 띠고 있는 알갱이야. 전기. 그러니까 원자는 전기를 안 띄었어. 그런데 이온은 전기를 띄는 거야. 이온 원자와 똑같은데 그 원자가 전기를 띄게 돼. 염소 원자가 전기를 띄면 염소 이온이 돼. 마이너스 전기를 띄어. 어쨌든 그런 이온이 된 Na 그 염화나트륨 소금은 해롭지 않은 것과 똑같이 그 불소도 가스 상태에서 굉장히 독약이야. 염소보다 더 무서운 독약인데 그게 이온이 되면은 괜찮은 거야. 그래서 소금은 NaCl 염소, 나트륨과 염소, 그 다음에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소는 나트륨과 불소 이온.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약에 들어간 거는 불소 이온,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불소 이온이 돼가지고 해롭지 않은 거예요. 해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해롭지 않다고 해서 그걸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되게 얼만큼 들어있냐 하면 이것도 또 어려운 얘기인데 1450 ppm이라고 해요. ppm이라는 말도 어려운데 농도란 뜻인데 아주 ppm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퍼센트 우리 나오죠?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죠? 그 퍼센트는 100분의 몇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조금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소, 그 불소 가스 기체가 아니라 독가스가 아니라 불소 이온이 돼가지고 그것이 100만 분의 1 ppm 정도의 농도 단위가. 그런데 1450 ppm 들어있다고 해요. 1450 ppm.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불소 이온의 농도는 해롭지 않은 거죠. 그것만 불소에다 치약에다 넣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양치질 하면은 그 불소 이온이 그 우리 치아의 표면에 막이 있는데 그 막으로 쏙 들어가 막을 만들어 버려요. 그 막에 불소 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소 이온이. 그래가지고 그걸 불소 치약, 그런 불소 이온을 집어넣은 그런 치약을 불소 치약이라고 그러고, 불소 치약이 이제 우리 이 치아의 막에다가 이렇게 불소 이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절대로 이를 안 섞여 주는 거예요. 안 섞여.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약 살 때 가서 이게 불소가 있나 없나 보고 사셔야 돼. 네? 물어보면 돼. 이거 불소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불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사는 거예요. 불소 치약. 근데 그거를 저기를 이제 시험을 어떤 사람들은 했어요. 그 뉴멕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멕시코라는 데 들어봤죠? 멕시코. 옛날에는 멕시코 그랬어요. 이번 세트는 멕시코라고 하는데 멕시코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수도야, 수도. 멕시코. 거기서 시험을 했는데 그 임산부를 가지고 이제 데리고서 이제 했어요. 불소 치약을 자꾸 이제 쓰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꼭 치약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오염이 되어 있는 데서 환경이 안 좋은 상태, 납도 있고 막 그런 상태, 물속에 그런 상태 조건에서 시험을 한 거예요. 했는데 결과가 불소 치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뇌에 우리 머리 뒤쪽에 뇌가 있는데 대뇌가 있고 밑에 소뇌가 있어요. 그 중간에 솔방울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 솔방울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갑상선 뭐 이런 데도 호르몬 만들어내고 뭐 이런 호르몬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데 이 솔방울샘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게 굳어진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험에서. 그런데 화학자들이 그걸 잘 조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그 불소 치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환경이 나빠져서 복합적으로 그게 들어간 거다. 그래서 이제 또 반발하는 논문의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불소 치약 썼더니 뇌에 솔방울 샘이 이제 굳어져 버린대. 이런 소문이 났어요. 구글 검색하면 그게 나와. 그런데 이제 화학자들이 종합적으로 연구한 결과 아니다. 양치질 할 때는 그걸 양치질 하고서 먹는 게 아니라 뱉잖아요. 뱉기도 하고 또 양도 조금 넣어서 안전하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유튜브라든지 또는 SNS 있죠? 이런 데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상태로.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맞지 않는 거짓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과학자들이 잘 검증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불소 치약을 쓰게 되면은 뇌에 솔방울 샘을 딱딱하게 붙게 해가지고 뇌가 파손된다.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안 나온다. 그 멜라토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멜라토닌? 들어봤죠? 어디 해외여행 갈 때 잡아놓고 볼 때 보면 아까 얘기한 솔방울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뇌 속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요. 멜라토닌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막 피곤해. 자고 싶어. 멜라토닌이. 그런 세포예요. 멜라토닌이. 그런 이제 그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 그래서 멜라토닌을 이제 분비를 해줘야 잠도 잘 자고 피로도 풀리고 잠 자니까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멜라토닌은 햇빛을 딱 쬐면은 그게 딱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집에 밤에 아침에 막 졸려. 새벽에. 그러나 이렇게 깨가지고 햇빛을 쬐다 보면은 금방 졸음이 없어져. 멜라토닌이 없어져 버려요. 멜라토닌. 그런 솔방울 샘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걸 붙인다고 하는 논문을 내놓으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검증이 안 된 사실인 걸 계속 검증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그 남자는 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고 여자는 화학자야. 남친과 여친 사이인데 여자친구는 화학하는 사람이야. 여긴 다 알아. 그 불소 치약이 몸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 치약으로 써서 뱉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치약 속에 농도도 얕으니까 해롭지 않다를 알아. 그 이제 화학한 사람이니까. 근데 물리한 사람은 멕시코에서 발표한 솔방울 샘을 붙게 한다 하는 거를 꼭 믿고 불소 치약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친구 사이인데 데이트하는 사이인데 여자친구가 나 그 남자하고 안 사귄다고 해요. 왜? 불소 치약 안 쓴다고. 그런 정도로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인데 이제 어떤 편파적인 지식,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이니까 화학을 잘못하신데, 그러니까 그런 지식 가진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또 유튜브라든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유튜브는 또 묘해. 다 구글에서 하는 건데 다 알아. 우리가 뭘 잘 보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그냥 탁 떠버려. 그런 내용,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요즘에 진보 보수가 약간 갈려져 있는데 자꾸 나이 든 사람은 보수 쪽으로만 자꾸 띄워주고 또 진보 있는 사람은 또 자꾸 진보만 띄워줘요. 근데 거기는 가짜가 많아. 가짜를 보고서 이제 진보는 보수를 되게 미워하고 또 보수는 진보를 되게 미워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사실은 검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건 꼭 사실도 있지 뭐. 사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검증해야 된다. 어쨌든 이 불소 치약의 해에 대해서 보고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화학자가 분석해 볼 때 불소 치약은 해롭지 않다. 물론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기 때문에 어린이한테 넣는 치약에는 불소를 더 적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못 삼키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삼키고 많이 불소를 아까 안전한 불소 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소금도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거와 똑같이 불소 치약도 뱉지 않고 삼키고 자꾸 많이 먹으면은 우리 뼈가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지 얼만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게 문제지 적당량은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밥도 아무리 좋은 뭐 것도 그것만 많이 먹으면은 편식하면은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독약이냐 독약이 아니냐 하는 거는 치사량을 해. 치사량. 얼만큼 먹으면 죽는가 봐가지고 LD50이라고 그러는데 그 치사량으로 이제 그걸 따지는데 조금만 먹어도 죽는 걸 독약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거 많이 먹으면 죽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물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돼. 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만 먹어야 되지 하루에 10리터 먹었다 안 돼.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돼. 밥도 많이 먹으면.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많이 먹으면은 안 땡기게 막 막아줘서 괜찮은데 그거 무릇수만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런 모든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얼만큼 쓰는 게 좋냐 최적당량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옛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었죠. 다다익선. 그 뭐요? 많을수록 좋다. 그죠? 그 절대로 맞아요, 틀려? 틀려.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아니요. 돈도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또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부자야. 베이조스는 뭐 하는 사람이야? 아마존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상거래 하는 데야. 물건 주문하면은 한국에서도 주문하면 다 보내줘. 물건 모든 물건. 옛날에는 책만 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제프 베이조스하고 부자예요. 또 빌 게이츠 컴퓨터의 MS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도 세계 부자예요. 서로 다 둘이 다퉈. 근데 둘이 다투는데 돈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둘 다 이혼했어. 이번에 최근에 엊그제 이혼한 사람은 빌 게이츠. 또 그 먼저 2년 전에 이혼한 사람은 베이조스 이혼했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SK 아까 나왔지만 SK 회사 뭐 반도체 만들고 하는 회사 SK. 우리가 또 휴대폰 같은 거 SK로 하는 건데 SK 또 둘이 같이 살아 안 살아. 최태원 같이 안 살아. 그 최태원하고 노태우 대통령 딸인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다녔어요. 시카고 대학.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유명한 아이비리그인데 그 대학 같이 다니면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따로 살아. 별거하고. 지금 이혼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성경에도 아주 부자가 되지 말고 아주 가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간이 좋다는 거야. 중간. 그래서 오히려 중간이 좋다고 했으면서도 그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신령. 아이고. 신령이. 마태복음은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누가 보고 신령 빼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으면은 돈을 잘 써야 되는데 돈이 노예가 되거든요. 돈이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요.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다다익선이 안 좋은 거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다익선은 안 좋은 거다. 적당량이 중요하다. 적당량. 그러니까 성경이 한 대로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하지들 맨날 끌어다니지 말고 또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적당히 있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많이 쓰면 안 됩니다. 불소치약 좋은 거야. 치태를 잘 보여가지고 그 속에 저기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썩지 않게 굉장히 많이 써야지. 치약도 많이 묻혀가지고 그냥 먹어버리고 생겨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불소, 안전한 불소 이용해서 많이 하면은 우리가 뼈가 약해져요. 골다공증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그러나 불소 치약은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당체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약 만드는 회사에서 적당량만 넣었지 많이 안 넣었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불소 치약을 써요 이제. 알았어요? 불소 치약. 치약산에서 이거 불소 치약이야 아니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불소 치약을 줄 거예요. 어쨌든 우리도 집에도 안 물어봤는데 다 불소 치약이라고 내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집에 있는 치약 다 봤더니 애들 치약도 그렇고 다 불소 치약을 쓰라. 불소 치약. 어쨌든 그런 불소가 치약으로도 쓰여요. 근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갈등이 있었어. 일본하고. 왜 갈등이 생겼냐면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하는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줘라 하고 판결 났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배상 안 해주면은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있어요. 미쓰비시라는 기업 같은 한국에 다 있어요. 그런 기업의 자산을 분열시키겠다. 그렇게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물건을 수출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 때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데 있고 반도체.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불화수소라는 거예요. 불화수소. 그것도 불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소. 불화수소. 불화수소. 그 불화수소를 물에다 넣으면은 불산이 되는 거고. 염화수소 아까 소금 염화수소는 물에다 넣으면 염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죠. 벌써 화장실 맥혔을 때 그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 그런데 불화수소라고 하는 기체를 일본에서 수입해 와요. 근데 그 불화수소는 고순도, 초고순도라고 초고순도 불화수소.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거야. 거기에 잡티가 없는 거, 불순물이 없는 거, 아주 깨끗한 거. 물은 깨끗한 물은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증류수라 증류수. 주사 맞을 때 쓰는 거 있죠? 수액수, 증류수. 수액주사 맞을 때 증류수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소금을 약간 넣었어요. 그런 수액주사 같이 증류수와 똑같이 이 불소도 깨끗한 불소를 아주 고순도 불소라고 불화수소라고 하고 또 굉장히 더 좋은 거 초고순도 불화수소. 그래서 그걸 되게 얼마냐면 얼마큼 순수하냐면 99.999 그러니까 9가 5개 있는 거야. 99.999 100%짜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100%는 아무것도 없어. 100% 만들어서 뭐든지 불순물이 끼게 돼 있어. 증류수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100% 증류수는 아니야. 거기에 또 뭐가 녹아있을 수가 있어요. 탄산가스가 또 녹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 산소도 녹아있을 수 있고 순산물은 아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은 100%는 없어요. 99.99, 98% 정도는 좋다고 하는데 99.999야. 그게 초고순도. 근데 어떤 데는 99.999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고순도, 아주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어디에 쓰냐면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귀한 약품이야.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지 않으지 우리나라가? 그죠? 네. 근데 그 만들 때 그게 없어서 안 돼. 근데 일본서 그렇고 수입해와요. 다 전량 수입해왔어요. 근데 일본서 그거를 한국에 안 팔겠다.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반도체 만들 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일 났어요. 근데 재고가 있었어. 사다 놓은 게 있었어. 근데 일본서 이제 그걸 아직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꼭 허가를 맡아야 된다. 허가를 안 맡으면 못 판다. 왜 허가를 맡아야 되느냐 이유를 일본 사람들이 무역적으로 보복을 하는 건데 지들은 그래. 그거 한국에서 팔으면은 그거 가지고 북한에다 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친하니까 북한에다 줄 거다. 그럼 북한서는 그거 가지고 독가스 만들 거다. 그 독가스가 일본서 하면 상한 독가스가 사린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문에서
사리는 도쿄스가 그 일본의 지하철 차에다가 그 사리를 갖다가 그냥 다 몇십 명 죽었어요. 도쿄스. 그래서 그 도쿄스 북한으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팔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본 정부 아래로 하다가 지금 아래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형 김정남이 있었죠. 네. 김정남이를 어디지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도쿄에서 죽였죠, 그죠? 예. 수건에다 묻혀가지고 커요, 돼가지고 여자 시켜.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반도체에 쓰는 99.999짜리로 그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99.999 되는 거는 굉장히 순수하니까 비싸. 비싸지 않은 불소가 들어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많이 만든 거를. 그런 거 다 해도 되는 건데, 뭐, 그거 때문에 북한은. 이건 불시를 잡은 거예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한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큰일 났다. 이거 무슨 반도체 못 만든다. 그래서 개발을 해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SK 머티어리라고 하는 회사가, SK 회사의 자회사죠. 거기서 불소를 만들었어. 순수한 걸. 그건 이제 증류를 잘하면, 증류수 만든 것처럼 증류를 잘하면 이제 플러스 올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못 만들어내요. 내년이나 돼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금방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것만 아니었어. 또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을 수입을 규제시키는데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고 1조를 쓰라고 해서 연구를 1조를 들여가지고. 근데 사실은 불화수소 사오는데 몇천억이면 되는데 1조 원을 써야 된다. 새로 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게 외교도 중요해. 잘해야 돼. 무조건 그냥 일본 나쁜 거니까 우선 하면 안 되고 잘 달려가면서 잘해야지. 안 그러면 돈을 많이 써야 돼. 어쨌든 1조 원 투자해가지고 그런 걸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했는데 어쨌든 SK가 개발을 해가지고 일본 애들 수출한다고 수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제는 없어. 근데 일본에서 수출 안 하면은 우리만 손해가 아니라 세력도 손해나고 못 팔아먹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외교적으로 해서 이제 서로 얘기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그게 불화수소라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불화수소 때문에 아주 작년에 골치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개발을 시켜서 양산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그 나라가 안 되지만은 안 되지 않게 다변화 여러 나라에서 사올 수 있게. 그런데 불화수소를 만들어내다가 없어. 일본 말고는 거의 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괜히 일본에서 사오면 되는데 뭘 만들어라고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과학자들은 그런 데 신경 써서 어떤 유사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불화수소가 또 굉장히 있는 게 불소예요. 일본은 치약에 불소가 쓰였고 또 반도체 만드는데 반도체는 이제 그 실리콘이라는 데다가 이제 그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그걸 깎아내는 데 쓴 불화수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불소에 관련된 얘기 또 하나 더 하면은 프레온 가스라는 말 들어봤어? 프레온 가스. 들어봤구나. 프레온 가스. 뭐 하는 거예요? 프레온 가스가? 냉매란 냉매. 냉매가 뭐예요? 냉장고에 자동차 에어컨 있죠? 네. 에어컨 있죠? 예. 시원하게 만들죠? 예. 그 왜 시원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게 있어서. 그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냉매인데 냉매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프레온 가스예요. 프레온 가스를 압축을 해가지고 전기로 컴프레셔 돌려가지고 압축을 해. 그럼 그게 액체가 돼. 그럼 액체가 된 것이 기화를 시켜. 그러면은 주위에 열을 뺏어와. 여러분 여름에 바닥에다가 물을 뿌리면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하지 않나?
여름에 더울 때 마당에 물을 쭉 뿌리죠. 네. 또 우리가 목욕하고 나면 또 그 우리 몸에 있으면 물이 마르면서 시원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화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옛날 여름에 더울 때 한여름에 그냥 마당에다 물 쫙 뿌리고 앉았으면 좀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무슨 아파트 요새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에어컨을 돌리고 그런 거예요. 냉장고에다 뭐 음식도 오래 놔두고 옛날에는 사다가 금방 먹어야 안 먹고 냉장고 풀 때는 썩으니까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자동차 에어컨, 집 에어컨 그렇게 시원하게 만드는 데 쓰는데 밖에 있는 프레온 가스예요.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가 뭐냐 그러면 그 CFC라고 해요. 아까 염소도 들어있고 염소, 그 다음에 아까 불소 들어있고 탄소가 있는 거. 그게 그런 가스예요. 그런 가스는 안정돼 있어. 뭐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럼 그걸 마셔도 괜찮아. 그게 이제 기체니까 숨을 쉬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프레온 가스를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여러분들 스프레이 써봤죠? 스프레이? 머리에다 쫙 뿌리는 거. 옷에다가 저기 모기 아플 때 그냥 눌면 쫙 나오는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는 거 속에. 그러니까 해롭지 않은 거죠. 안정되고. 근데 가스가 되는 가스요. 가스 그렇게 해서 스프레이를 만드는데 프레온 가스 썼어요.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다가 그 가스를 넣어가지고서 압축했다가 다시 풀어주면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내요. 또 압축했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차갑게 만드는 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프레온 가스를 가지고서 에어컨, 냉장고, 또 스프레이, 또 여러분들 보면 포장할 때 비닐 보면 볼록볼록 펴나온 거 있죠? 중국처럼 뽁뽁이라고 했나? 뽁뽁이? 네. 그렇지. 유리창에다 겨울에 바르면 좋다고. 난방이 된다고. 그런 거 봤죠? 네. 그 비닐인데 구멍이. 그렇게 기체를 만드는 거. 발포제라고 그래요. 발포제. 발포시키면 이게 그렇게 구멍, 동글동글 나와요. 거기 속에 공기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도 이걸 썼어. 프레온 가스. 프레온 가스. 그런데 최근에 연구해보니까 이 프레온 가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을, 하늘에 오존층이라고 했어. 오존층 얘기 들어봤지? 오존. 요즘에 일기예보 할 때 오존 경보를 하죠. 오존이 많으니까 나한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오존. 근데 우리 지구에 이 공기가 이렇게 공기보다 더 위쪽에 오존으로 딱 둘러싸여있어, 지구가. 그걸 오존층이라고, 오존층. 그 오존층이 있으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햇빛이 올 때, 태양의 햇빛이 올 때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오면서 자외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나오죠? 무지개 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주, 녹초, 파남보. 보라색보다 더 바깥쪽에,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에, 빨간색보다 바깥쪽은 적외선, 또 보라색보다 바깥쪽은 자외선. 그 자외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는 자외선을 우리가 눈에다 쓰면은 눈도 나빠지고 몸에 쓰면은 몸에 암이 생겨. 자외선은. 그러니까 자외선이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존층에서 차단시켜줘.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프레온 가스, 스프레이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에어컨 만드는 그런 가스를 이제 우리가 쓰다가 버리게 되면 그게 날아갈까요? 공중으로? 날아가고 하늘씩 올라가가지고 오존층에 구멍을 내놔요. 그럼 구멍 속으로 뭐가 들어와? 태양에서 자외선이 들어온다. 그럼 우리 몸에 뭐가 생겨? 피부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구멍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물질을 또 무슨 일을 하냐면 또 요새 많이 나오는 그 온실가스라는 얘기 들어봤죠?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뭐예요?
우리가 석탄을 떼고 뭐 휘발유를 떼고 뭐 다 뭐 기름을 떼고 그러면 다 타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들어봤죠? 탄산가스. 탄산가스가 나와요. 나무를 떼든지 석탄을 떼든지 하면은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탄산가스가 나온 것이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탄산가스는 공기보다 약간 좀 무거워요. 좀 약간 무거워가지고 공기가 있어 공기 중간에다가 막을 그러니까 오늘 비닐하우스를 봤죠? 비닐하우스 못 봤어? 비닐하우스 봤죠? 네. 비닐하우스 처음 하는 그 속에는 겨울에도 딸기도 키울 수 그렇죠?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똑같이 비닐하우스 친구와 똑같이 아까 얘기한 탄산가스가 석탄이 타고 또 이런 자동차가 배기하고 뭐 경유차가 배기 이런 탄산가스가 공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뺑 돌려서 비닐하우스 친구와 똑같은 거예요. 기체가. 그러면은 그게 비닐하우스에 지구를 딱 덮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온실효과라고. 요새 기후변화가 막 심각해. 오늘 아침에 오늘 날씨가 좀 썰렁하더라고요. 그죠? 뭐 어제는 황사가 분산 날라왔죠? 그저께 참, 그저께. 그게 아주 굉장히 해로운 그런 게 있고, 뭐 겨울인데도 뭐 어떤 데는 막 춥다가, 어떤 데는 따뜻하다가. 그렇게 뭐 10시까지 해야 되죠? 부장님, 그죠? 지금 40분까지. 10시 반까지? 11시 반까지? 40분까지. 근데 12시에 차가면 네. 그런 온실가스 효과가 나와가지고 기후변화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쪽에 있는 빙산이 이게 녹아요. 빙산이. 그러면 바닷물이 더 많아지니까 저지되는 물에 잠겨지고 그래서 온실 효과를 없애게 해야 된다. 그래서 탄산가스를 많이 방출하면 안 된다. 탄소 중립화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그런 걸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도 생기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프레온가스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이제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몬트리올에서 카나다 몬트리올 협정을 했어. 그런 온실가스가 될 수 있는 것들 또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들은 사용을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제 스프레이 옛날에 스프레이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 쓰는 가스를 다른 걸로 배치하자 이렇게 지금 국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다 이제 조금씩 덜 쓰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극에 있는 구멍 뚫렸던 오존층이 조금 막혔다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덜 써야 돼요.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프레온가스야. 그런 것이 불소가 들어요. 불소가 용도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소가 여러분들 집에 요즘에 쓰고 있는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에 까맣게 코팅된 거 있죠? 그걸 코팅 시켜놓은 거 가지고 달걀 계란 프라이 하면은 달걀이 여기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프레온 가스와 비슷한 거를 만든 건데 그게 테플론이라고 합니다. 테플론. 그게 불소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불소가. 그러니까 불소가 굉장히 독해쓰고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것저것 연구해서 지금 계란 프라이 할 때 뭐 부치기 할 때 뭐 이렇게 달라붙지도 않고 좋은 편.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테플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그게 이제 폴리마야, 고분자야, 고분자. 플라스틱하고 비슷한 것들인지 다 고분자들. 고분자를 테플론이라고 하면은 불소가 들어가 있는 고분자 물질이야. 근데 그거는 참 편리해요, 지금 그 매끈매끈해가지고 안 붙어요. 근데 온도도 260도까지 가야 괜찮아. 260도 난로가 360도에 넣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하고 안정하고 그런 테플론을 또 만들었어요. 그게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한 듀폰 회사가 그걸 만들었는데 그 테프론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프라이팬에도 안 쓰고 처음에는 뭐가 됐었냐면은 원자 폭탄 만들 때 쓰는 그 우라늄 농축을 할 때 썼어요. 우라늄 농축. 우리나라가 해방됐는데 왜 해방된지 알아요? 우리 독립운동가 때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것 같아요? 아니요.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 두 방을 떨어뜨리니까 한국해는 걸로 해방됐어요. 그렇죠? 예.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애써서 쏘가셨어요. 그분들이 공로가 없는 건 아니야.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애썼어.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야 돼. 근데 해방이 우리가 독립운동만 할 때 독립운동만 했었으면 해방 안 돼. 일본이 망해야 해방되는 거야. 일본은 식민지니까. 근데 일본을 망하게 만든 건 뭐예요? 미국의 원자탄 만들 때 쓴 게 아까 얘기한 테플론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면은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은 또 뭐예요? 과학자예요, 과학자. 듀폰 회사. 원자폭탄 안 쓰였으면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항복을 금방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10월에 해방된 거죠. 어쨌든 그런 프라이팬에 쓰고 있는 테플론이라고 하는 까만색 코팅제 그것도 결국은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소는 유용하면서도 독하면서도 무용하면서도 유용하다. 그거를 과학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도 살면서 그렇게 편리하고 머리에다가 스프레이 착 뿌리면 머리가 탁 좋잖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해로운 거야. 편하지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당히 잘 사용하지 말고 적당량을 잘 사용하고 써야 되고 줄여야 되고 이제 위험한 걸 알았으니까 대체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대신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대체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또 그게 또 좋은 게 아니고 그게 또 대체 물질은 저거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원심 효과를 또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발전시켰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절제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 함부로 쓰면은 이게 그게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끝까지 마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치약할 때 불소 치약이라든가 우리 주방에서 필요한 그 테프론 프라이팬에 그 달라붙지 않게 하는 성분이 테프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테프론들의 그런 원소 기호 해서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려운 분야가 왔습니다.